셰프들의 셰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성재 셰프도 이분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고, 요리괴물 이하성 셰프, 미슐랭 2스타 스마니에의 이준 셰프, 한국계 최초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베누의 이동민 셰프, 현대 파인다이닝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천재, 그랜드 에커츠 같은 대단한 셰프들이 이 사람의 레스토랑을 거쳤죠.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것도 여러 번이고 20년간 2개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유지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라따뚜이 영화의 자문을 맡은 걸로 알려지기도 했었죠. 자, 이 사람 세계적인 요리 대회인 버피즈 도르에서 유일한 비프랑스 심사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각설하고 프랑스 요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토마스 켈러. 프랑스 요리를 하지만은 미국인이긴 합니다. 미국 파인다이닝의 정점인 더 프렌치 런드리바, 퍼세이, 그리고 더 서프 클럽까지 이 식당들이 받은 미슐랭 스타를 합치면 총 7개죠. 이 미국인 셰프는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오늘은 이 셰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셰프들의 셰프입니다. 가위로 반듯하게 잘라붙인 초록색 테이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잘못 잘라붙이면 이 사람 레스토랑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납품된 가리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일 메인 메뉴 전체를 수정하기도 하죠. 접시에 담는 소스 방울 크기까지 일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사 밑에 있으면 매일매일이 긴장 속일 것 같긴 하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셰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토마스 켈러는 전문적인 요리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가 관리하던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는데 일하던 셰프가 그만두게 되면서 얼떨결에 셰프를 맡게 됐거든요. 뭐 당연히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클래식한 파스타 중에서 반죽에 시금치가 들어간 파스타가 있는데요. 요리책에서 이걸 보고 따라해보려고 하는데 시금치가 들어간 면을 못 구해서 일반 파스타에다가 그냥 녹색 식용색소를 넣어서 손님한테 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켈러는 이 형광색 파스타 사건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인 요리의 시작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못 먹을 요리였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창작한 첫 번째 요리니까요. 켈러는 이 사건 이후로 미친 듯이 요리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레스토랑 메뉴 중에서 에그 베네딕트가 있었는데요. 이 메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홀랜다이즈 소스입니다. 켈러는 매일 아침마다 완벽한 홀랜다이즈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해요. 이때 켈러가 깨달은 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켈러에게 완벽이란 100점이 아니었습니다. 완벽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 위의 더 높은 목표점이 생기니까요. 지금도 켈러의 레스토랑인 퍼세이의 주방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완벽한 음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관념으로만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면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명확해진다. 안성재 셰프도 흑백 요리사에서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완벽주의는 토마스 켈러를 상징하는 단어고 함께 일한 수많은 셰프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켈러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레스토랑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요. 여기서 셰프 한 명을 우연히 만납니다. 리옹 출신의 프랑스 셰프 롤랑 에능이었죠. 에능은 근처 호텔에서 40여 명의 셰프를 지휘하던 총괄 셰프였는데요. 켈러를 고용해서 스탠미를 만드는 일을 시키게 합니다. 보통 직원 식사를 만드는 일은 가장 막내들이 하는 거였는데요. 뭐 일종의 테스트를 했던 거죠. 손님들에게 내는 음식이 아니라 남는 짜투리 재료로 만드는 이런 일도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토마스 켈러는 진짜로 이 스탠밀에 정말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손님들한테 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만들었죠. 이걸 인정받아서 켈러는 소스를 담당하는 셰프로 임명이 됩니다. 에넨과 일한 기간이 짧긴 했는데요. 켈러는 여기에서 자신의 요리에 대한 철학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면서 일을 했었죠. 여기에 다양한 일화가 있지만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셰프가 이끌었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당시 피에로라는 셰프가 켈러에게 닭을 묶으라는 지시를 합니다. 근데 닭을 대체 어떻게 묶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렇다고 할 줄 모른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설프게 묶어서 내놨는데요. 이걸 본 피에르가 극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프랑스에서는 운전면허 따기도 전에 닭 묶는 법을 배우는데 넌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셰프라 할 수 있냐. 그리고 켈러한테 칼을 던져버렸대요. 이때의 기억이 켈러에게도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닭을 묶지 않고 로스트 치킨을 했는데 손도 안 댔다고 해요. 아내가 얼마나 열이받았겠어요. 식당에서 하는 짓을 집에서도 했으니까요. 근데 켈러는 한 인터뷰에서 이 로스트 치킨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어코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는 그래도 닭을 묶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거 와이프 혈압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이후 켈러는 재료를 다루는 법과 셰프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다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입성해서 1년 동안 7개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현장 수료를 마쳤죠.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뉴욕 최고의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로 취직을 하긴 했는데요. 오래 지나지 않아 해고당합니다. 훗날 켈러가 회고하기로는 스스로가 너무 오만했다고 하죠. 레스토랑 오너를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계속 소리를 지른다든가 절대로 오너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잘리게 된 켈러는 이참에 그냥 자기가 레스토랑을 차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1987년 1월 뉴욕 서구거리에 라켈이라는 레스토랑을 열었는데요. 월스트리트 고위 임원들이 자주 찾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유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들도 엄청난 주목을 했었죠. 근데 그해 10월에 블랙 먼데이가 찾아오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버렸고 자연스럽게 월스트리트 직원들의 발길이 뚝 끊기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라켈의 투자자가 켈러에게 좀 더 소박한 스타일의 저렴한 메뉴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켈러는 바로 거절을 해버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은 파인다이닝이었거든요. 켈러의 첫 레스토랑은 이후 경영난을 겪다가 문을 닫게 됩니다. 또다시 거리로 나온 켈러는 바로 또 식당을 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요리가 아닌 레스토랑 컨설팅을 하면서 돈을 벌었었죠. 켈러는 이 시기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91년에 LA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잠깐 일을 하긴 했는데요. 운영 방식이 본인 가치관과는 맞질 않았기 때문에 또 대판 싸우고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5살까지 켈러의 스코어를 보면은 2번 잘리고 1번 망한 겁니다. 실력에 비해서 잘 풀린 케이스는 절대 아니었던 거죠. 켈러는 이후 LA에서 백수로 지내는데요. 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20세기 초에 프랑스식 세탁소였다가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쓰이는 프렌치 런드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매물로 나왔다. 한번 같이 가보자. 켈러는 프랑스 시골집 같은 그 레스토랑을 보고 완전히 꽂혀버렸는데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여기를 사려면 100만 달러가 필요한데 켈러는 정말 돈 한 푼 없었거든요. 투자자를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요. 그렇게 돈은 없고 포기도 못한 채로 19개월이 흘렀습니다. 켈러는 그동안 매일마다 악몽을 꿨다 해요. 누가 이곳을 사갈까봐 매일마다 불안에 떨었던 거죠. 어쨌든 주머니를 다 털어도 돈은 한 푼 없었고 투자자를 유치한 게 유일한 방법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변호사를 꾸준히 만났는데요. 수임료가 무려 4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켈러는 이 돈마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게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부업으로 만들던 올리브 오일 한 병을 가방에서 꺼냅니다. 지금 제가 가진 건 이 올리브 오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통했습니다. 변호사가 켈러의 태도에 흥미를 느꼈던 거죠. 그렇게 수임료 5,000달러에 이후에 성과 보상을 따로 받기로 했는데요. 켈러는 이 5,000달러도 없어서 카드론으로 뽑아서 줬죠. 어떻게 겨우겨우 투자자들을 모으긴 했는데요. 문제는 메뉴였습니다. 사업 설명회에서 자기가 무슨 메뉴를 만들지 설명을 해야 하니까 새로운 메뉴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콘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크림 대신에 참치 타르타르를 채워 넣으면 어떨까? 근데 참치 살 돈이 없어가지고 연어 타르타르를 대신해서 만들어 넣었죠. 이 메뉴가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그렇게 사업 설명회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48명의 투자자를 모아서 120만 달러의 투자를 받게 됐죠. 이 메뉴는 지금도 프렌치 런드리와 퍼세이의 상징적인 메뉴고요. 프렌치 런드리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합니다. 94년 7월이었죠. 시작은 굉장히 초라했다고 해요. 중고 조리도 구에 기부받은 의자, 친구들한테 받은 냄비 뭐 이런 것들로 요리를 시작했죠. 근데 정말 엄청난 속도로 주목을 받습니다. 1996년에는 요리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재단 어워드에서 캘리포니아 최고 셰프상을 받았고 97년에는 미국 최고 셰프상을 받았죠. 같은 해 뉴욕타임스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레스토랑이라면서 극찬을 했고요. 이렇게 프렌치 런드리를 성공시키고 궤도에 안착시킨 켈러는 다시 한번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뉴욕에서 대차게 실패했던 기억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2004년 2월 프렌치 런드리의 핵심 직원들을 데리고 뉴욕 맨하튼으로 건너갔죠. 그동안 프렌치 런드리는 문을 닫았고요. 켈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프렌치 런드리보다는 좀 더 현대적이고 럭셔리한 퍼세이가 탄생을 했죠. 오픈 직후 모든 언론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 토마스 켈러가 뉴욕에 왔다고 대서특필을 냈고 몇 달치 예약이 꽉 차버렸죠. 근데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는 게 퍼세이 오픈 6일 만에 불이 납니다. 야, 이러면 진짜 저 같아도 멘탈이 다 나갈 것 같은데 토마스 켈러는 바로 수리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재오픈을 합니다. 실제로 퍼세이는 재오픈 이후 완전 승승장구했죠. 레스토랑 업계에서 권위를 가진 뉴욕타임스도요 별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퍼세이에 별 4개 최고 등급을 줬고 미슐랭은 2005년에 두 식당에 3스타를 주게 됩니다. 미슐랭이 미국에 진출한 게 2005년부터였거든요. 켈러는 농장 직송 개념을 도입해서 재료에 엄청난 집착을 했고 청결부터 재료를 써는 각도까지 매뉴얼화합니다. 또 친숙한 음식을 고급스럽게 재해석을 해서 반전을 줬죠. 이런 엄청난 집착 덕분에 대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켈러는 레스토랑이 잘 나간 이후부터 새로운 고민이 빠졌다고 합니다. 뭔가 진짜 셰프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끌어야 할 매장이 늘어나다 보니 관리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면 당연히 불 앞에서는 셰프로서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이 고민 끝에 켈러가 찾은 답이 바로
후배들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셰프들이 켈러의 명성을 듣고 알아서 찾아왔거든요. 이동민 셰프는 프렌치 런드리에서 9년을 일하면서 총괄 셰프 자리에 있었고 현재는 메뉴를 이끌면서 프렌치에 동양의 맛을 결합시킨 거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성재 셰프 역시 이동민 셰프가 프렌치 런드리를 지휘할 때 그 아래의 섹션 책임자로 있었고요. 이후 메뉴를 오픈할 때 오픈 멤버로 합류를 했었죠. 이하성 셰프는 뉴욕의 투스타인 아토믹스의 총괄 셰프로 일을 했었는데요. 프렌치 런드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한 직급을 내려서 수 셰프로 프렌치 런드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준 셰프 또한 2010년대 초반에 퍼세이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죠. 토마스 켈러의 영향을 받은 셰프는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초록색 테이프죠. 프렌치 런드리와 퍼세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네온 그린 라벨링 테이프입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기에 이 초록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손으로 찢어 붙이면 안 됩니다. 가위로 단면이 직각이 되게 잘라야 하거든요. 길이는 통에 정확히 맞아야 하고요. 이 테이핑은 파인다이닝 주방의 완벽주의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죠. 퍼세이에서 일했던 이준 셰프에 따르면요, 주방이 아주 모델하우스 같았다고 합니다. 프렌치 런드리를 방문했던 손님들 중에서는 시계공의 작업실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테이프 하나 붙이는데도 공을 들이는데 요리는 오죽할까요? 이 사람이 세운 업적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켈러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실패 그리고 완벽인 것 같습니다. 매일 실패하면서 부딪혔지만은 결국 이것들이 다 완벽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이었거든요. 오늘은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켈러의 말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야망은 넘쳐났지만은 인내심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견딜 끈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실패가 있더라도 끈기 있게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 어떤 분야의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 중엔 이것만큼 확실한 조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